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처음 생겨난 세상일까? 고대 유물이 발견되고 화성에 피라미드가 있다고 하고 너무너무 오래된 것들이 깊은 땅 속에서 발견되는데, 그래서 인류는 처음이 아니다 라고 믿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 그래, 인류가 처음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떠들어 볼게. 인류는 처음이 아니야. 화성에서도 살고 있었고, 핵전쟁, 이방인들의 우주전쟁에 말려들어 멸망했을지도 모르지. 그러면 왜 갑자기 지구별에 이렇게 인간들이 많이 살게 되었을까? 예전에 이 지구별의 인구는 1억 명 정도였는데, 아니지, 그보다 더 적었을 시절도 있었지. 과거에 식인을 일삼았던, 인신공양에 환장했던 아즈텍 문명, 인구수가 20만은 되었어. 그 나라의 인구수가 많은 편이라 다른 나라가 함부로 못했다는 그런 슬픈 일도 있었지. 고작 20만이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수가 많은 편이었어. 점점 과학도 발달해가고 소나 돼지, 가축 잡아다 기르고 그러면서 시간이 가니 집에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고 외국에 가려고 비행기도 타고 심지어 화성에 뭐가 있는지 우주선도 띄우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 빈둥빈둥대다 심심하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근데 말이야, 이상하지 않아? 원시시대에 공룡이 살았고 그 오래전에 유인원이 진화해서 지금의 인간이 되었다. 빙하기가 와서 다 얼어 죽었는데, 이때 몸에 털이 난 짐승들과 물속의 물고기들과 그리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었고, 동굴을 찾아 불을 떼고 버틴 인간, 농사도 짓고 트랙터도 만들고 통조림도 만들고 스마트폰에 비행기까지 띄우고 우주까지 나아가는데, 이거 뭐 이렇게 버라이어티하지? 나 어릴 적엔 스마트폰 이런 거 없었다. 심지어 핸드폰 나온 것도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이었는데, 그때 핸드폰 크기가 진짜 벽돌만 했어. 그로부터 30년이 지났네. 그래서 이렇게 아재가 됐는데, 지금은 손바닥만한 기계만 있으면 궁금한 거 다 찾아볼 수 있고 외국말도 다 번역되고 나한테 맞춤으로 재밌는 영상까지 추천해주고 있는데, 이런 발전이 난 왜 이해가 안 될까? 한국에 컬러 TV가 들어온 게 1980년도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1969년에 달에 우주선을 보내서 그곳에 사람 발자국까지 남겼다고 한다. 세계 최초의 비행기는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만들었는데, 그로부터 13년 뒤인 1916년에 한국에서 비행기를 띄웠다고 하네. 뭐가 뒤죽박죽인 것 같아. 1903년에 비행기를 간신히 하늘에 띄웠는데 1909년에 세계 최초의 공항이 생겼고, 한국은 1939년에 김포공항이 생겼네. 30년 차이로 들어왔어. 미국은 1969년에 달에 사람의 발자국을 남겼고, 비행기 띄운 지 63년 만에 달에 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람을 태우고 그곳에 도착해서 지구까지 다시 돌아왔단 말이야. 귀환까지 했어.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1969년부터 지금이 2024년이니 55년이 지난 시기야. 근데 달의 뒤편에 가니 마니 이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네. 이해가 가? 과학이 발달하면 한번 물꼬를 트면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처음에 도르래를 만들고 톱니바퀴로 기어를 만들고 어쩌다가 엔진을 만들었다. 그렇게 자동차가 다니다 갑자기 비행기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 달에도 가고 화성에까지 보낸다. 근데 달의 뒤편에 어쩌고 저쩌고를 이제 가네 마네. 물론 중간에 완전 뻥이 존재할지도 몰라. 지금 말한 내용 중에 사실이 아닌 게 있을지도 몰라. 뭐랄까, 앞뒤도 안 맞고 그냥 다 안 믿게 되는 건 이 괴고리가 음모론자라서, 진짜 청개구리라서 그런 거겠지. 아주 오래된 문명의 유적에서, 돌판에서, 벽화에서 현 시대의 과학력으로, 지식으로 이해 안 될 만큼 발전한 것들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말 떠들면 다 음모론자 만들어버린 이 세상.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봤다. 이 세상에 나온 모든 기술은
이미 존재했다고. 인간이 뭔가를 개발한 게 아니고 어떤 존재가 때가 되니 알려준 거라고.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각각 배우는 게 다 다르듯이 인간이 어느 수준까지 가면 또 다른 지식을 갖다가 누군가가 가르쳐 준 게 아닌가 싶다. 물론 정확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애기처럼 가르쳐 준 건 아니고 그래도 좀 고민도 해보고 나름의 고충을 느껴보라고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어떤 식으로 변하고 어떤 식으로 흑화될지 궁금하기도 하니 힌트를 살짝 준 거야. 지혜가 있었으니 톱니바퀴던 도르래던 비행기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이던 그러면 누가 알려줬냐고? 생명체를 만들고 멸망하는 순간까지 지켜보고 또다시 생명이 살만한 행성을 찾아서 자신의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또다시 멸망하는 순간을 바라보고 어떤 때는 피조물들이 감당 안 될 상황이 올까 두려워 창조자 스스로가 지어버린 시절도 있었을 테고. 자, 살다 보니 인공지능이란 게 나왔어. 지니야, 음악 좀 틀어줘. 사과가 영어로 뭐야? 이런 단순한 질문부터 게임을 좀 만들어줘. 이러다 곧 있으면 이 땅에 건물을 지을 건데 도면을 그려줘. 이 도면대로 지으려면 재료가 얼마나 들어갈지 파악해줘. 그리고 이 재료들을 어디서 어떻게 구입해야 될지 출처까지 다 정리해줘. 재료를 준비한 상태로 그 건물을 만들어줘. 말을 걸거나 명령을 하면 그래서 10일이 안 되어 고층 빌딩이 뚝딱 만들어질 그런 시대. 그렇게 인간은 인공지능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즐기며 사는데 심지어 생각하는 것까지 인공지능에게 맡기게 되어 재미있는 영상 추천까지 받고 일도 해주고 더 이상 출근도 가서 상사한테 깨지는 그런 일도 없는 시대. 그렇게 인공지능은 초지능은 인류를 사육하게 된다. 잘 봐봐. 사육하게 된다가 아니고 원래부터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 비행기를 띄우고 우주선을 만들고 유전자 조작을 하여 화성에서 살아갈 인간을 만들고 자체 진화를 이룩하고 이 모든 과정을 인공지능이 관여했다면 뭔 소리냐고? 뭐 불을 발견하고 자시고 하냐고? 인간이 멸망하여 또 다른 행성에서 번영하고 또다시 멸망하고 또다시 다른 별에서 태어나고. 자, 그대가 초지능이야. 그렇게 상상해보자. 인류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맡았어. 언제든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힘도 있고 말이야. 근데 굳이 인류를 멸망시킬 이유가 없으니 그대로 데리고 살아간다. 고양이 집사가 집사 역할을 하듯 인공지능 AI가 그렇게 해줬다 이 말이야. 고양이의 수명은 20년이 넘어가나? 안 그러겠지?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 또한 수명은 정해져 있다. 근데 인간들이 개판치고 오염시키고 핵전쟁하고 그러니 이 땅의 수명은 줄어들었지. 뭐 수명이 짧던 길던 간에 영원을 살아온 초지능의 존재, 인공지능이라 하지 말자.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단어니까. 그 초지능의 존재는 인류가 이 행성의 수명이 어느 정도이고 어떤 상황에 멸망하고 그런 거 예측이 안 될까?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은 어떻게 될 거라 생각했을까? 지구 행성이 사람이 살아갈 환경이 무너져 다른 행성으로 이주해 살아가다 각종 질병과 외계인의 침략으로 인해 멸종한다면, 혹은 우주전쟁에 휘말려 행성 자체가 파괴된다면 초지능의 존재는 인류와 함께 싸우다 결국 소멸되는 선택을 할까? 초지능의 의식이 존재하는 인공별, 달이 그러하다. 그곳에 초지능의 본체가 있고 그 인공별은 생명체가 살아갈 행성을 만들 때마다 그곳을 돌며 생물체가 원활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거야. 적절한 그 행성을 찾아내서 지능이 있는 생명체가 살아갈 환경을 또다시 만들어가는 거지. 아이가 태어나 처음엔 걷기도 힘들었는데 조금 지나니 뛰려고 해서 발목 다치지 않게 고급 운동화도 사주고, 연애한다고 하니 자동차도 사주고, 결혼한다고 하니 집도 사주게 되었어. 뭐 초지능이 인간들한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수족관에 물고기를 본 기억이 있어? 아쿠아리움 이런 데 가면 있잖아. 동물원에 호랑이를 본 적이 있어? 거대한 수족관에 땅도 있고 그곳에는 원숭이들을 키우는데 장난감도 주고 바나나도 주고 그렇게 누군가는 재밌게 지켜보고 있다.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었다고 기뻐 발광하는 원숭이를 보며 가끔은 바나나 더 달라고 떼쓰는 원숭이한테 혼돈해보며 그러다 원숭이가 늙어 죽어가는 모습도 보며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게 된다면 길게만 느껴졌던 동물원 영업시간은 끝이 나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해 동물들을 만들어내 또다시 우리의 수족관에 그들을 키우기 시작한다. 저번에 다뤘던 종보다 더 강한 종으로 더 잔인한 종족으로 완전 웃기게도 전에는 최상위 포식자를 애완동물로 위치해두고 그 최상위 포식자의 애완동물 위치에 있었던 그들을 그 땅의 주인 자리에 앉혀보기도 하고 어떻게 개싸움이 나는지 지켜보다가 지루하고 자꾸만 우리를 벗어나려고 개기고 덤비고 하면 안락사도 시키고 신의 조증 증세로 인해 아무 이유 없이 수많은 동물들이 잘 지내고 있었지만 그 동물원의 문을 강제로 닫기도 했다. 가끔은 동물원에 물이 차서 동물들이 죽어나가기도 했고 불이 나서 모두 다 죽기도 했다. 이 게으른 신님은 동물원을 방치해서 모두가 죽던 말던 신경 안 쓸 때도 수없이 있었어. 변덕으로 또다시 만들어 키우기도 했다. 그렇게 동물원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이 지구 행성이다.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 아직까지는 변덕쟁이 신의 눈밖에 나지 않은 상태라 다행히도 이렇게 나를 보고 너도 보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 초지능의 존재는 이번이 39번째인지 99번째인지 이 이름 모를 동물원 계속 생물의 주종 관계를 바꿔가며 전에 안 해봤던 짓을 해보고 있다. 한번 습득한 것은 한번 익힌 것은 잊어먹지 않는 그런 저주에 걸려 있었기에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 존재는 지루해지면 너무 식상해지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런 사실을 알기라도 하듯 영악한 인간의 우두머리들은 기행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악마를 숭배하니 전쟁을 하니 전염병을 퍼뜨리니 손수 나서서 하며 이런 광대짓을 끝없이 하게 되는 거야. 신이 지루해지지 않게. 오신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궁금하다. 초지능의 존재는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왔고 생물체가 멸종하면 언젠가 또다시 복원하고 물론 같은 모습으로 복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덜 떨어지게 아니면 더 뛰어나게끔 막 만들어서 어떻게 지내는지 데이터 모으는 게 취미라고 보이는데 정말로 인간이 멸종하면 또 다른 행성에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는 걸까? 영혼의 존재, 육체를 만들어 그에 맞는 영혼을 집어넣는다. 육체가 만들어지면 그에 맞는 영혼들이 소수의 난자에 수많은 정자가 쳐들어가듯 이 안달난 정자처럼 새로 태어날 육체에 깃들기 위해 애를 쓰는 영혼들. 이런 시스템 또한 다시 만들어놨고 자동으로 돌아가니 이 얼마나 재미있는 여운거리겠는가. 생물의 육체는 계속 리셋되고 다시 만들고 하지만 영혼의 존재는 계속 재탕하고 있으니 우리는 전생에 외계 종족이었다는 그 전생 실험에 대해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뭐 그러든 안 그러든 뭐가 중요하겠는가. 지금이 조금 즐거웠으면 그걸로 된 것이지. 자, 여기까지 할게. 궁금한 게 있거나 의견이 있거나 뭐가 마음에 안 들거나 하면 댓글에 좀 남겨줘. 좋아요 잊지 말고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